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날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또 하시는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사겸사 너무 이렇게 인사드린 지도 오래됐고, 또 참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기는 했는데, 또 소식을 너무 안 전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고, 또 최근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느끼듯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일찍 판단하고 좀 지식산업센터에 일찍 들어온 사람, 일찍 들어온 순서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이제 정말 어느 곳까지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투자처를 찾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의 대체 상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상품으로서 대안을 찾다가 들어온 곳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이 최근 2년 기간 동안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어 버렸습니다. 변화가 한 10년, 15년에 있어야 될 변화가 최근 2년에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줬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이런 시장만을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는 좋은 물건 위주로,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물건 위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는 게 맞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래도 많이 유해진 스탠스를 제가 또 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일반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염려했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이 투자자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다. 언제든지 다른 대안, 다른 것들이 있으면 넘어갈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까지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고요. 또 조그마한 시장의 변화가 만약에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빨리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만약에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큰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런 변곡점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참 유튜브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자주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느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딱 정체되고 누가 찾아보기 전에는 제 유튜브가 상위로 올라오거나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버들이 계속 보이나요?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고 뭐라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유튜버들이 위로 보입니다. 이제 이게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버들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시장을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고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가 계속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유튜브로서도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저는 그 흔하게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배제하고 나와서 이제 온전히 제가 판단하고 제가 시장을 보는 걸로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거를 보냐면 이게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시장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의 지표를 더 위에서 찾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심리는 맨 밑에서 투자하려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 분양 사원들의 이런 니즈나 생각들이 아니라 좀 더 위에 쪽을 보면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행사들의 스탠스나 지금 현재 분양률이 잘 가고 있는 거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위험한 요소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훨씬 밑에서 움직이는 이런 민심을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뭐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양가에 대해서 뭐 대출을 받더라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나오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때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은 없어지고, 이게 이제 시세 차익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래도 가격이 간다라는 개념으로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 의식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보는 시각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이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하게 되고, 또 진짜 뭐 이걸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매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전매가 쉽게 되지 않고, 이제 이런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이제 이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주가도 많이 폭락했고 코인도 되게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 코인 시장을, 저는 이제 코인을 하진 않는데 시장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빠지는 속도가 순식간에 쑥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거의 이제 패닉 상태가 빠집니다. 투자자들은 패닉 셀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순식간에 막 완전히 다 투매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먼이 끝나고 나서 2010년, 11년, 12년 요 타임에 아파트 시장이 그랬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진 않은 사람이었는데, 아파트 시장이 아무리 가격을 계속 신저가로 던져놔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떨어진다라는 시장이 심리가 팽배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들어갈 시점이긴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았죠. 아무도. 근데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제가 이제 자꾸 이게 시장의 논리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시장을 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관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시장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다라고, 이거는 별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거를 이제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죠. 던지기 시작하는데 얼른 정리는 안 되고, 나는 마음은 급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이제 리먼이 터지고 나서 2008년도, 2009년도 요때 부장했던 그때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07년, 8년, 9년 요때가 굉장히 좋은 시장에 있다가 리먼이 터지고 나서 2010년, 11년, 12년 요때 이제 입주를 하는 건물들이, 그때 이제 지금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샀습니다. 기업 투자자들이죠. 좀 큰 손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샀다가 그 시기에 이제 입주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던지죠. 입주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너스로 내가 던졌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 현상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A라는 건물이 분양을 시작해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한 절반 정도만 분양이 됐어요. 절반 정도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미분양 분양이 있습니다. 근데 절반의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투자자라고 만약에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전매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이 투자자들이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절반이나 절반 이상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매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미분양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매가 되고 단기로 프리미엄을 받는 데 대해서는 100%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양이 100% 되어야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분양이 만약에 100%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 그 즈음이 지금 현재 시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장님 이제 해결될 곳, 그 중에서는 괜찮은 곳, 이런 곳들을 사라고 제가 정말 많이, 제일 많이 한 얘기 중에, 유튜브에서 많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합니다. 대안이 되고 해결될 만한 곳, 그 다음에 좀 그 중에서도 괜찮은 물건, 많은 물건들이 있는 중에도 그래도 해결될 곳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이 문제가, 이것들이 정리가 된다. 그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주어서 이야기한 적이 제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장을 이기는 시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위기가 한번 꺾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넘어간다고 치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시장이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중간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뭐 이렇게 분양 대행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프로젝트도 기획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기회가 많죠.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도 기회가 되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도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시장이 좋아야만 기회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에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 사실은 이 2년 사이에 자기 주변에서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부분들이 참 세상이 이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슈퍼갑이 없고 절대적으로 슈퍼을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가 얼마나 슈퍼갑이에요. 엄청 갑이죠. 왜 그러냐면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서로 살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물건을 줄 사람이 안 주고 거기서 갑질을 하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전세가 딱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살 사람이 슈퍼갑이 됩니다. 이제 팔려고 물건을 짓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오면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시장이 또 나타납니다. 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시장이 간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분명히 지금 이제 수요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양을 열었을 때 분양이 다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여기서 또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고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좀 면밀히 이렇게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참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본인이 깨달은 만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게 뭐 판단하시고 투자는 뭐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투자는 자기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마음고에 질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돈을 이렇게 증식하는 개념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때일수록 이제 조금 분위기가 꺾여져 있을수록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괜찮은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또 의외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되고 기회가 또 위기가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세상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이치고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위기가 있을 때 돈을 벌었고, 또 좋은 시장에서는 좋은 시장에서 또 돈을 벌었고, 또 앞으로 시장은 또 나름대로 또 대응해 나가고 있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도 재밌고 이 흐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참 무서워요. 돈을 놓고 돈을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손해가 났을 때 굉장히 이 이성을 잃고 판단을 못하고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장이 오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뭐 주저리 했는데, 뭐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제는 제가 뭐 유튜브를 뭐 더 키우고 싶지도 않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뭐 판매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단지 지식산업센터 이 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살아가는 제 생각의 변화일 수도 있고 제 삶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 그때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아, 내가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삶의 역사고 삶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고, 뭐, 이제는 뭐 굳이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달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의 소소한 공간이니까요. 존중해 주시고, 뭐, 제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얻을 게 있으시면 얻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하셔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정책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투표로서 심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고,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